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광윤 정치평론가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광윤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기자 출신 정치평론가 이광윤의 오늘. 발등이 가려운데 구두 위를 긁는 일이 적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 잃은 대한민국의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이광윤의 오늘 5시 반 저녁길 시사 프로그램 이광윤의 오늘. 네, 오늘부터 수요일, 금요일 매주 주 2회 윤재석의 국제뉴스 브리핑 해주실 윤재석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주 오게 되네. 네, 명성교회 건과는 달리 이제 본인의 주 전공이자 대한민국 현역 기자 중에서 국제뉴스로는 가장 터줏대감이시고 정통파이신데 그건 과장입니다. 중앙일보하고 국민일보에서 국제부 차장, 국제부장 논설위원 하셨고 아마 라디오 통해서 많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 그리고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유명한 프로들만 주로 하셨군요. 그런 데서 국제뉴스 분석 쭉 해오셨습니다. 오늘이 데뷔 날인데 일본 아베 총리가 큰 뉴스거리 하나 어제 저녁에 줬습니다. 바로 말씀 들어가죠. 네. 아베 신조 내각 집단적 자유권 행사 강행. 비단 오늘 요 며칠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두고두고 큰 뉴스가 되지 않겠습니까? 동북아 질서에도 큰 변화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냥 어제 얘기가 아니라 사실 네. 굉장히 그 단계를 거쳐서 준비를 해왔던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럼 얘기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마침 어제가 그 일본 자위대 발족 60주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1954년 7월 1일에 발족이 됐는데 요때를 딱 맞춰가지고 이 지구촌의 문제적 인간 네. 이 아베가 자국 영토 밖에 동맹국이 벌이는 전쟁에 참전하겠다. 이른바 집단 자유권 천명을 하죠. 예. 그러면서 유엔 차원의 집단 안전 보장에도 참여하겠다는 방침. 유엔에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쉽게 말하자면 자위대의 활동의 폭을 좀 넓히겠다는 예. 거예요. 예. 자위만 하지는 않겠다 이거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 발음 잘하셔야 돼요. 그거 잘못하면 예. 걸려요. 그거. 그동안 아베가 집단 자유권 방침을 여러 차례 내비친 건 익히 아는데 네. 막상 그걸 공식화하니까 좀 지구촌이 곳곳에서 들썩들썩해요. 예. 그동안에 일본의 안보 원칙은 뭐였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일본이 1945년 8월 6일 날 네. 히로시마 그리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미국의 그 리틀비인가요? 리틀보이 원폭이 이제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1945년 8월 15일 이제 히로히토가 무조건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종식이 되고 이른바 메가더 헌법에 따라서 제정된 그 평화헌법이 이제 발효가 되죠. 예. 평화헌법의 핵심 제9조입니다. 제9조에는 일본이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한해서 방위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전수방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수방위에서 집단적 자유권으로 바뀌는 게 문제죠. 네. 그래서 이 일본 안전보장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지금 할 수 있겠는데 어제 그 아베 발언이 예. 좀 웃기는 얘기는 일본 헌법에 따르면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군대를 보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위대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예. 이게 형용모순 아니에요? 게다가 그냥 군대 자유대라는 이름으로 조금 변형돼서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엄청나죠. 자유대 군사력이 세계 10위 이 정도에 랭크되고 그런다면서요? 이제 그거 좀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네. 그 각국의 군사력 그 랭킹을 매기는 그 기준이 이제 단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글로벌 파이어 파워라는 단체인데 네. 조그만 저기 사무실 하나 갖고 하겠죠. 근데 올 봄에 발표를 합니다. 일본의 군사력은 10이다. 그럼 대한민국은 몇일까? 9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10이라는 것은 상당히 평가절하된 랭킹이다 이거죠. 일본이? 그렇죠.
아니, 솔직히 일본하고 우리하고 한판 붙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닦아놓고. 그런 거 잘 몰라요. 저. 아니요. 그거는 정확히 알아야죠. 어쨌든, 그리고 이제 준비를 착착 해왔다는 얘기를 제가 한 가지 전거를 드리면, 네. 작년 8월 6일,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폭 투하 몇 주년입니까? 45년. 계산하지 말고. 예. 8월 6일에 핵 추진 항공모함 이즈모호, 요걸 갖다가 이제 요코하마 조선소에서 진수하는데, 이게 또 말이 됩니까? 핵을 가질 수 없는 전범 국가가 일본이죠. 핵 재처리는 하고 있잖아요. 물론 재처리는 이제 꼼수로 하는 건데, 네. 그런데 미국이 우리는 재처리 못 시키게 하잖아요. 못하게 하고. 그런데 하여튼 어찌해서 핵 잠수함을 진수시킬 수 있단 말인가? 미국의 비호나 방조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예. 아무튼 지금 윤 의원님 주장은 글로벌 파이어 파워에서 분석한 집계항 10위보다는 그건 엉터리다 이거죠. 예. 훨씬 더 앞서 있다? 지금 제가 대략 추산을 하면 예. 영국이 5위거든요. 네. 영국보다는 앞서는. 그러니까 영국을 6위로 따돌리고 5위 정도의 랭킹. 5위권? 예, 5위권으로. 그럼 1위가 미국. 아니, 뭐 뻔하잖아요. 미국, 해보세요, 한번.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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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영국인데 일본이 되는 거죠. 그럼 일본, 그 다음에 영국. 나 지금 공부시키는 거예요, 자꾸? 아니. 아니, 그 다음에는 뭐.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프랑스. 그렇죠, 프랑스. 그래서 우리가 9위쯤 한다고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오늘은 굉장히 또 심각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또 흥분을. 아니, 원래 심각해요, 제가. 아니, 내가. 예. 자, 이거, 집단 자위권. 예, 다시 그러니까 들어가죠, 이게. 예. 그럼 한반도에서 군사총돌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치고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래도? 아니, 그게 바로 문제인데. 네. 이제 아베가 어제 천명을 하면서 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새로운 세계 요건을 제시합니다. 첫째가 뭐냐?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 이게 어느 나라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예. 어디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예. 여기에 대해서 무력 공격이 발생해서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일본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협이 있는 경우. 굉장히 어렵네요. 이런 경우하고 다른 수단이 없다. 다른 그 평화적인 뭐 어떤 이 협약, 니고시에이션 같은 그런 방법이 없을 경우. 그리고 네. 필요한 최소한도의 실력 행사를 하겠다. 요것도 이제 꼼수죠. 하여튼 이 세 조건을 충족하면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겠다. 예.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매한 표현 아닙니까? 이것들이 죄다들. 1번 빼놓고는 다 애매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애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의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무슨 3원칙인가 했는데 그게 예. 고무줄 잣대처럼 그냥 그것도 비현령 신삼원칙으로 또 바꾸면서 이제. 그런데 집단적 자위권 천명에 대해서 일본 언론은 물론 오늘 보니까 일본 국민들도 뭐 굉장히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가 다시 이게 전쟁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전범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정말 굉장히 민감한 거는 한반도 유사시에 우리는 이제 헌법에는 북한까지도 다 미수복 영토로 치지 않습니까? 예.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 구석도서 한다. 그런데 그러면 집단적 자위권에 따르면 우리의 동의 없이도 이웃 국가의 명백한 위협, 군사적 충돌이나 위협이 있을 때 자위대를 파병할 수 있다. 예. 이게 굉장히 애매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미묘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 의원님. 예. 미국은 네. 어제 지금 아베 이러는 거 아시아에서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 국민조차 싫어하는데. 근데 왜 미국은 어제 일본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합니까? 그것도 국방장관이. 그러니까 네. 그냥 뭐 적당히 점잖게 외교적으로 한마디 해도 되잖아. 예. 근데 왜 쌍수까지 들어요, 굳이? 그 진행자가 아시는지 모르는데 GPR이라고 있습니다. 글로벌 포스처 리뷰. 모르죠, 그런 거. 예, 해외 미군 정치 평론가니까 모르겠고요. 해외 미군 재배치 계획이라는 게 있는데. 네. 예를 들면 한 2000년대 초에 독일에 있는 미군을 많이 철수합니다. 예. 근데 거기서는 깨끗하게 철수했는데 우리 철수할 때는 막
환경 오염 막 시키고 그러잖아요. 예. 미군이. 하여튼 그건 뭐 별개 문제고. 그렇죠. 그래서 이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에 배치된 미군을 순차적으로 철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있는데 물론 네. 예전에 미칠사단 뭐 저거 했지만 카터 때. 근데 옛날에 4만 명 넘고 그랬었죠. 예. 그때. 그런데 사실 앞으로도 이거 조금씩 빼갈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평택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그러느냐 하면 미 의회에서 압박을 합니다. 정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특히 이제 부시 때는 군산복합체하고 이제 이걸 짜웅을 해가지고 네. 이걸 좀 유지를 했는데 오바마한테는 계속 푸시를 하니까 할 수 없다. 그럼 국방비를 좀 줄일 수밖에 없다. 네. 그럼 국방비를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국방비를 줄이게 되면 결국 이제 그 지역 안보는 거기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아시아 지역 안보 재균형. 집단 안보를 그래서 자율적 집단 안보 하게 하자. 하라. 그거에 어떤 그 앞에 그 행동대원으로 나서게 한 게 일본이죠. 그러니까 자기네 국방비가 줄어서 좋고 아시아 방위는 일본이 맡으니까 좋고 그러니까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거죠. 결국 또 걔들은 주판을 세게 튕겼군요. 여기서 제가 한마디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어제가 자위대 창설 60주년이죠. 예, 예. 근데 올해 11월 17일이 한미 상호 방위 원조 협정 60주년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른바 한미는 혈맹이다 이러잖아요. 예. 혈맹 맞습니까? 지금 하는 행동 보면. 미군 애들이 막, 칼부림하고 뭐 사고 치고. 미선 효순양. 글쎄. 2002년 6월 예. 13일. 예, 어? 예. 이건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사과 안 하다가 나중에 뭐 몇 개월 지나가지고 그냥 한마디 딱 하고. 그리고 사고 치고 걔네들은 도망가면 갔어요. 못 잡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네. 점령군이지, 점령군. 그렇죠. 또 얘기합시다. 이쪽 뉴스. 자, 아무튼 미국이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이유는 알았고요. 내일 또 외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빅 이벤트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 질서, 그다음에 미국과 우리, 중국과 미국 사이에도 남북 영향을 문제, 미칠. 네, 남북 문제. 자, 시진핑 주석 옵니다. 예. 부인 국민 가수 폭리안하고 같이 오죠. 이번에 다뤄질 최대의 이슈는 역시 일본 아베 뭐 이런 것일까요? 아니면 북핵 어떤 것일까요? 제가 보기엔 지금 아베 문제가 터져가지고 아마 그 문제를 가지고 시진핑과 박근혜 대통령이 심도 있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발등의 불. 그죠? 예. 북핵 문제죠.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주석 방한이 이번에 처음은 아니에요. 그럼요. 네. 2009년 12월 16일에 나왔죠. 그때는 이미 이제 후진타오의 후계자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낙점이 됐기 때문에 사실 국빈이죠, 뭐. 예. 옛날로 치면은 청나라 부황제 정도 되지. 저거지. 황태자. 그러니까 저 영운문 나가서 이제 저 독립문 있던 자리에 있던 영운문에 나가서 막 이렇게. 황태자 자격으로. 그렇죠. 신하 국가, 동생 국가에 한번 미리 와보는 거지. 거예요. 간을 보러 오는 거죠. 동생 잘해. 뭐 이렇게. 근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네네. 이게 또 박준영 선배 또 얘기를 하네, 이거. 나 그거 빼요. 전라도 아닌데. 빼요? 네, 빼요. 네, 그래. 네. 시간 없으니까. 빼요. 네. 자, 아무래도 뭐 시진핑 방한의 하이라이트는 북핵이고 그거 물론 뭐 아베 이거 중요하지만 북핵 얘기에 대해서 촌철살인에 한마디로 좀 응집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우선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시진핑이가 그 중조 우위의 그 정말 그야말로 형제 국가인 북한을 앞서서 네. 이 대한민국을 먼저 방문했다. 이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예. 북한 너희들 까불면 국물도 없다. 근데 핵실험하지 마라. 왜냐면 80 내지 90%의 경제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북한인데 예. 니네 말 안 듣냐? 그러면 압록강 그 단둥 거기 철교 막아버리는데 안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이제 깝깝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뭐 논의하는 것 자체, 박 대통령하고 시진핑하고 논의하는 것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압박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오늘 좀 요 얘기하고 좀 연관되지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새 뭐 북한이 심심하면 그 동해 쪽으로 뭐 단거리 미사를 그러면 또 우리는 그걸 큰 뉴스로 다루잖아요. 예.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뉴스밸리를 따져야죠 우리가. 예. 제가 보기에는 네.
설거지입니다. 폐기물 처리입니다. 낡았거든요. 북한이 쏘는 거. 낡았어. 그러니까 어차피 가만 놔두면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이 먹이면 좋은데 이놈들이 또 그렇게 안 한다. 재고 처분하는 재고 거예요? 처리예요. 근데 네. 그걸 갖다가 자꾸 쐈다 우리가 크게 보도하면 쟤네들 신나요. 긴장을 조성할 필요 없는데. 전혀 아니죠. 저건 놔두면 돼요. 그냥. 그냥 니네 말아. 그리고 단신 처리하거나 그냥 보도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그리고 거예요. 단거리 그거는 자기들 영에 떨어지는 그러니까 거더군요. 해양 오염이야. 해양 오염.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떠드는지 난 이해가 안 돼. 특히 조중동. 예. 응?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저 윤재석 위원께서 주 2회밖에 못 모셔서 좀 서운하지만 벌써 지금 이 청취자 게시판이 와글와글한데 왜요? 뭐 톰과 제리다 뭐 똘똘이 스머프 디스라는 게 누가 무슨 톰이고 말이에요? 누가 제리인가 그럼? 그건 모르겠어요. 디스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튼 뭐 견제 아닌 젊은 디스. 애들 아무튼 젊은 그런데 애들, 잠깐만. 예. 주 2회지만 수금 이틀 텀이어서 저는 주 초에 한 번, 주 후반쯤 한 번이 딱 좋을 것 같은데 요일 조정 가능하면 하기로 하고 균형 잡힌 국제 문제, 예. 주체적, 자율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그다음에 오염되지 않은 서양 통신자 위주의 편향되지 않은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국제 문제 자주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BBC를 열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재석 CBS 개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